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지지율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핫하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뭐 여러 번 걸쳐서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쭉날쭉합니다. 여론조사가. 자, 예를 들면 이제 명룡대전이라고 하는 이재명 원희룡 간의 지지율 격차 이거 한번 살펴보면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26일 성인 502명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46, 원희룡 42.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리서치 앤 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24일 앞에 조사보다 하루 전이죠. 이 조사를 보면 성인 507명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자, 이재명 50.5, 원희룡 37.5 격차가 무려 13%포인트입니다. 자, 그보다 한 주 전인 넥스트 리서치가 매일경제 MBN 의뢰로 17, 18일 501명 전화 면접 조사는 이재명 48, 원희룡 43, 5% 차이고요. 반면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18, 20일 500명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이재명 52, 원희룡 35, 무려 17% 차이가 났습니다. 전화 면접이냐 ARS냐 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도 비슷한 시기 똑같은 방식인데 편차가 크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여론조사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배 수장님. 네. 전문가인데 이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전문가긴 맞는데 제가 다른 방송도 말씀드리지만 이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일 때라도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 사실 분석을 해야죠.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걸 방송에 나오는 뭐 제가 다 할 일은 아니고요. 저 무슨 예. 용역비 받는 것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물어서.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이 유난히 그래요. 지금 254개 지역구 중에서 모든 지역이 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조사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냐 아니면은 기계음에 따라서 다음 선거 전 어디에 응답을 합니까? 1번 뭐 어디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이제 기계음에 따른 자동응답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 표집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 빈번하게 조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좀 진보 성향이 많이 당기고 어떤 조사는 보수 성향이 좀 많이 당기는 현상이 이게 좁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선거구 조정이 미세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이전에도 보면은 10여 년 전에 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구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조사 결과가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역도 좀 추가적으로 지역이 떨어져 나오고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선거구 조정의 영향. 네 번째는 이제 응답 횟수가 조사 횟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조사는 응하고 어떤 조사는 응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응답의 편차 현상. 다섯 번째는 조사 시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지역이 서울로 출퇴근 많이 하는 인천 계양을인데 낮 시간이냐 저녁 시간이냐 이런 상황도 좀 연출될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이제 기타 사유 등 변동성 요인이 가장 많이 결집된 지역이 인천 계양을이다 보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요인들에 따른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 결과들을 보면은 뭐 1%든 2%든 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우세 속에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저희가 계양구는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격전지가 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많습니다. 뭐 수원도 있고요. 또 용인 뭐 이런 지역도 있는데 이제는 패널 분들께 그걸 좀 물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격전지 한 군데씩 좀 언급을 해주시고 왜 흥미로운 지역인지 거기가 또 판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준비된 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일단 여론조사 저도 여론조사 기간에 잠깐 있었거든요. 예. 이게 뭐 말씀드리자면 이런 건데 여론조사 전화 혹시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받을 때 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거든요. 네. 지금 같을 때 그거 받아서 응하는 사람들은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보통 7분 정도 걸립니까? 예, 거기서 일일이 다 대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지금 이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표본을 그래서 500개, 뭐 600개 잡잖아요. 그러면은 편차가 엄청 커져요.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상 샘플을 한 5,000개씩 늘려서 하면은 그나마 근접하게 가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안 나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와 별개로 어디를 제일 제가 보고 있냐면 저는 역시 개항을인데 전체적인 판세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높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또 호감도가 그렇게 안 높잖아요. 그러면 의석 구조를 봤을 때는 야권이 이기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싶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걸로는 최격전지라고 보고 단일 선곡으로는 이 향후의 정계 개편이나 정계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지역이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만약에 만에 하나 개항해서 이재명 대표가 져버리면 야권이 이기더라도 정계 개편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사람들이 제일 유심히 보고 있지 않을까. 네, 이재용 평론가님은 저는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전 추이를 위주로 봅니다. 추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차례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안 해요. 그런데 대체로 안 하는 지역은 이제 뭐 이미 이제 그 대략 정해진 그런 곳이고 격전지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서 여러 조사 기관들이 합니다. 1, 2, 3, 4 순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추이를 보죠. 이 1, 2, 3, 4 했는데 이 지금 여기 그 개항을처럼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거로 나오면 오차 범위 바뀌든 아니든 간에 이건 이재명 우세 이렇게 이제 유리하다. 보고 예. 어떤 거 보면 이제 뒤집어져요. 예. 뭐 첫 번째 조사에서는 뭐 아무개 후보가 이겼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후보가 이기고 이런 경우는 전 엎치락 뒤치락 그야말로 이거는 격전지다. 뭐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좀 판세를 뭐 보고 좋은 팁을 네. 설명해 네. 주신 것 저 같아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이 분당입니다. 야, 분당 가불. 갑을. 분당 가불이 전부 그 여론조사를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뭐 오히려 밀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분당 가불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그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친윤 쪽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친윤에 대한 어떤 뭐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반윤 쪽으로 선거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쨌든 여기에서 그 안철수 대표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름 이제 이게 그 원내 입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권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후속적인 정치 역학 구도가 생긴다는 거죠. 개항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기가 험지라서 사실은 뭐 사람들은 보수당 입장에서는 험지예요. 사람들은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기는 선거 그 여론조사는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근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은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리고 분당에 또 의사들도 많이 살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그 우리가 총선을 복귀했을 때 22대를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총선을 복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부산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낙동강 벨트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3월 초만 와도 김두관 의원이 아이고 낙동강 죽겠다 전멸하겠다 예.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팽팽한 거 아니냐. 동부산, 서부산마저도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소개드렸던 투표양 비례대표 정당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부산에서 34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은 25, 그 다음에 이 조국혁신당이 21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투표 의향 비례정당의 국민의 미래보다도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낙동강 벨트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과연 국민의힘이 한동훈 효과를 좀 재활성화시키느냐 이른바 어게인이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이재명 효과는 빠져나갔지만 이탈됐지만 이른바 조국 효과가 이 낙동강 벨트에 유지되냐 방파제 역할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를 지난 총선보다도 국민의힘이 더 잃어버리면 이건 총선 승리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반면에 적어도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해도 지난번에 180석 싹쓸이 했으니까요. 압승을 했으니까
낙동강 벨트가 이번 총선 승리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예.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네, 하은기 부대변인. 저도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당 가불이 되게 재밌는 지역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분당 그 한 군데는 비명과 비윤의 대결이거든요. 예. 그 왜 이광재 그 사무총장이랑 예. 안철수 의원의 대결이고 예. 한 군데는 친명이랑 친윤이랑 또 싸우고 있어요. 김병욱 의원이랑 김은혜 수석이랑 붙잖아요. 그러면 사실 큰 덩어리의 같은 지역인데 결과에 따라서 친명, 비명, 친윤, 비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라서 재밌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편차가 왜 이리 큰가요? 이런 게 있고요. 그래도 개항은 민주당 텃밭인데 또 반면에 원희룡이 선거운동은 똘똘하게 잘하더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뚜껑 열리면 투표 결과는 더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앵커가 뽑은 댓글 당첨자는 구사연님입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